여러분은 매달리기를 왜 하시나요? 데드행이라고 알려져 있는 매달리기는 회전근개 강화, 자세 교정, 전완근 단련 등 그 효과가 많은 연구 결과로 입증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존 카쉬 박사의 임상 연구가 있죠. 또한 매달리기만 했는데 허리가 굉장히 시원하다, 어깨 불편했는데 매달리기 하고 좋아졌다 등 매달리기 효과의 입소문이 많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매달리기 효과를 체감하고 있죠. 그러나 서울대 재활의학과 정선근 교수님은 허리는 운동으로 좋아지지 않고 허리는 좋은 자세로 좋아진다 라고 말합니다. 허리에 가장 좋은 운동으로 걷기와 달리기를 강조하죠.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리치료 박사이자 6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에어런 홀싱 박사는 모든 사람에게 매달리기가 효과적이진 않다고 말합니다. 대체 어떤 말이 맞는 걸까요? 매달리기 효과가 좋다는데 좀만 참고 해보지 라고 하는 분들은 자세가 잘못되었거나 매달리기를 하면 안 되는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도 모두에게 다 맞는 만병통치약일 순 없죠. 그래서 오늘은 홀싱 박사가 말하는 매달리기를 하면 안 되는 사람과 매달리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달리기를 할 때 어깨나 허리 통증이 느껴졌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매달리기를 하면 중력에 따라 척추가 조금씩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디스크 압력이 줄어들면서 음압 상태가 되고 밖으로 밀려났던 수핵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척추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면서 짧게나마 희망했던 키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바에서 내려와 걷게 되면 중력에 의해 척추는 원상태로 돌아가죠. 이러한 매달리기는 허리 통증이 없는 사람에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이진 않죠. 특히 홀싱 박사는 척추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매달리기가 오히려 좋지 않다고까지 말하는데요. 그럼 척추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처럼 베드에 엎드린 자세로 등 근육을 이완시킨 다음 척추 마디마디에 약간의 압력을 가해보면 어떤 부위를 누를 때 몸이 들리거나 반응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척추 불안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경우 척추에 미세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상태로 바에 매달리면 흔들림으로 인한 움직임이 척추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먼저 척추의 안정성을 잡아줘야 하죠. 그럼 척추의 안정성부터 이 고질적인 허리 통증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척추의 신이라고도 불리는 정선근 교수님은 허리 강화 운동으로 걷기와 뛰기를 강조합니다. 걷기와 뛰기? 그걸로 허리가 좋아진다고 싶으실 텐데 우리 몸은 걷거나 달릴 때 지면과 발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허리 디스크 주변에 있는 줄기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디스크를 더 두껍게 만든다고 하죠. 실제 뉴욕 시민을 세 그룹으로 나눠 일주일에 20km 달린 사람, 일주일에 40km 달린 사람, 전혀 달리지 않은 사람의 MRI를 찍어본 결과 달리기를 한 사람의 허리 디스크가 더 두껍고 디스크 속 수액의 함량 또한 더 높았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걷고 뛰는 게 좋을까요? 정선근 교수님은 걷기를 할 땐 흉곽을 살짝 들고 약간은 거만해 보이는 자세로 걷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좌식 생활로 인해 굽어있는 몸을 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걷기나 달리기도 좋다고 무리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지점까지 하는 게 중요하죠. 걷거나 뛴 다음날 허리 통증이 느껴진다면 걷는 시간과 강도를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처음엔 30분 정도 무리하지 않고 7,000보 이상 걷는 걸 목표로 점차 늘려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척추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면 걷기와 뛰기 그리고 둔근 운동을 통해 허리 힘을 키우는 게 먼저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데드행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요? 데드행은 말 그대로 시체 마냥 몸의 힘을 쭉 빼고 소나기 힘으로만 버티는 동작입니다.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 어깨 쪽에 무리가 갈 수 있죠. 또한 어깨가 한번 빠져본 사람은 매달리면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단순한 매달리기는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먼저 어깨가 한 번이라도 빠져본 사람은 매달리기는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케이블이나 밴드를 활용해서 회전근개 운동을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죠. 이것만 제대로 해줘도 운동 중에 어깨가 쉽게 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 매달리기를 한다면 딱 3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첫째, 점프를 하지 않는다. 둘째, 흉곽을 들지 않는다. 셋째, 허리나 목이 과신전되지 않도록 한다. 먼저 과체중인 경우 점프를 하면 어깨에 순간 하중이 걸리면서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발판을 대면 되죠. 또한 이렇게 했는데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 낮은 단계의 풀업 밴드를 끼고 매달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흉곽을 들고 몸을 젖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상체에 힘이 들어가면서 데드행 자세가 안 나오죠.
거죠. 데드행은 말 그대로 죽은 것처럼 몸에 힘을 빼고 축 늘어뜨려야 합니다. 소나기 힘을 제외한 상체의 모든 힘을 빼야 하죠. 그렇게 중력에 의해 척추가 수직으로 쭉 스트레치 되는 걸 느껴야 합니다. 간혹 흉곽을 들거나 코어에 힘을 주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액티브행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데드행을 하려면 상체에 힘을 빼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는 허리나 목이 과신전되지 않게 신경 써줘야 합니다. 몸에 힘을 빼라 했다고 목을 뒤로 젖혀버리거나 마치 활처럼 다리를 과도하게 뒤로 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척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데드행은 중력의 수직 방향으로 몸이 쭉 이완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앞으로 말아서 행잉 리레이즈를 한다거나 뒤로 젖히면 오히려 척추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립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본인의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오버 그립으로 잡고 팔꿈치의 힘은 뺀 상태로 매달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바를 잡을 때 손바닥의 정중앙이 아닌 약간 상단으로 잡아줘야 손목에 부담 없이 매달릴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어깨 부담을 조금 줄이고 싶다면 이와 같은 뉴트럴 그립을 추천드립니다. 매달리기는 자세만 정확히 잡으면 악력 강화부터 어깨와 척추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러나 초보자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사실 처음엔 1분 매달리기도 힘들 거예요. 10초씩 3세트 정도로 나눠서 시작하고 시간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매달려야 효과적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성의 경우 90초, 남성의 경우 120초를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달리기 운동의 이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한 매달리기를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매달리기 효과를 이미 느끼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깨나 허리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 겁니다. 민감하게 관찰해 보면서 매달리는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하중에 부담을 더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쇠질하기 좋은 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